네, 실전 모의고사 1회예요. 다 풀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들어가는 거죠. 1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시험 문제로 나오면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기로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답은 3번이에요. 이건 무조건 찾았어야 돼요. 제가 몇 번씩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밤을 새우다요. 무조건 세다가 없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다시 한번요. 밤을 새우다 밖에 없어요. 밤을 새다가 없어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우는요. 여기서의 우는 사동 전미사예요. 나는 오늘 밤을 새우다. 아니 선생님. 자기가 밤을 새웠는데 능동 아닙니까? 능동문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 원래 밤에는 잠을 자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자신에게 잠자지 못하게 하고 밤새게끔 시켰다. 내 자신한테 시킨다의 의미를 갖고 가기 때문에 무조건 우자가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을이 들어갈 땐 무조건 우예요. 무조건 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밤을 새우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봐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틀립니다. 밤을 새다. 이 단어 자체가 없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다른 거에서 막 헷갈렸다 하더라도 3번이 답이라는 거는 알아두실 수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영어를 독학으로 깨우쳤다. 이건 내가 능동으로 내가 깨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깨치다가 있기 때문에 우자 안 들어가고 깨치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있는 우가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동생을 가르쳐서 영어를 한글을 깨우치게 했다. 동생한테 깨우치게끔 한 거는 깨우치다가 되지만 스스로 한 거는 깨치다예요. 깨치다. 아시겠죠? 이것도 살짝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낯선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여러분 요거 보고 이 여가 보이지 않고 이게 앞에 게 보여요. 앞에 게 이거 배어인가 이 배어가 이 배단가 이 배단가 이게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요쪽에 있는 요쪽은 거의 다 도려내는 거 사리 배다 이런 쪽 있죠. 요런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쪽은 향기가 배다는 그쵸? 아니면 삼겹살 냄새가 배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요쪽이에요. 그쵸? 요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요. 제가 이렇게 조금 가는 게 요 뒤에 요거 정리하려고 요거 좀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선 요것들만 일단 봐놓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낯선이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배다잖아요. 향기가 배는 거죠. 그렇죠? 배이다가 아니라 향기가 어떻게 당해요. 당하는 게 아니죠. 향기가 배다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배다, 배고, 배어가 가야죠. 여가 안 됩니다. 그쵸? 배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잘 봐놓으셔요. 여는요. 이 플러스 어가 여가 되는 형태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들어가는 건 피동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피동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향기는 그냥 배는 거지 배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배어로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애는 듯한이에요. 애는 듯한 추위가 살을 애다예요. 추위라고 하는 게 그 막 춥고 덥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살을 애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 능동으로 보셔야지 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애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맞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로 살짝 가서 요게 나와 있는데 요게요 다 안 쓰셔도 되고요. 저희 해설지 있죠? 해설지. 뒤에 해설지 보면요. 해설지 좀 나와 있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사진 찍으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이렇습니다. 많이 중요한 부분들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다요. 게다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게다요. 여러분, 게다만 있습니다. 게이다, 이자 없습니다. 그쵸? 날이 게다요. 몇 번 강조했었어요. 날이 게다, 날이 게이다 없어요. 날이라는 건 스스로 개는 거예요. 그쵸? 날이 개어지는 게 아니라 날이라는 게 어쩌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맑아진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능동문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날이 개이다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날이 개이다 이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또 보셔야 되는 게 그 막 개다로 가가지고 날이 개어 이렇게 돼야죠. 개어 이렇게 돼야죠. 요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안 돼요. 날이 개여 이런 것도 없죠. 날이 개여. 그쵸? 아까 여는 이 여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모두 가느냐? 우리가 과거형으로 가겠습니다. 날이 개었다. 이렇게 가셔야죠. 날이 개었다.
날이 개었다. 요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날이 개이었다. 개였다. 안 됩니다. 이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예의 준말입니다. 얘 어떻게 가요? 날이 겠다. 요렇게 되는 것도 요것도 맞습니다. 위에 있는 건 다 맞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다 틀리는 겁니다.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쪽에서는 2번 별로 안 나와요. 1번 제일 중요합니다. 나라고 관련된 거 꼭 봐놓으시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목매다.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감정이 북붙어 올라가지고 목이 엉겨 막히다. 목이 막히다. 그쵸? 목매다죠. 여러분 이거 목매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목매다. 이거 아니죠? 이거 뭐라고요? 저쪽 세상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 이렇게 하는 거 아이로 가시면 안 돼요. 어이로 가셔야 돼요. 일단 어이라는 거 먼저 표시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이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 자체가 목매다는 게 내가 목매는 거야. 내가 목매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목매이다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목매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도 이거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 단어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좀 지우고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요. 목매 그 다음 뭐예요? 얘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목매었다. 나는 그때 되게 목매었다. 얘만 있어요. 얘만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목매여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들어간 형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매였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잘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얘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죠. 뭐요? 설레다. 그쵸? 여기 써져 있지 않은데 설레다까지 갑니다. 설레다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레어만 있고요. 설레었다라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는 요거까지 가야죠. 설렘 이렇게 되죠? 설렘 명사형까지. 요게 가셔야 돼요. 뭐 없다, 설레이다 없습니다. 그리고 설레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레였다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설레임 요거 없어요. 설레임 요거 없어요. 이거 아이스크림 아직도 나오나요? 나오죠. 그 아이스크림 정말 그 아이스크림 나와가지고 첫 해인가 확 인기를 끌었을 때요. 그때 수능에서 문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다 설레임이라고 수능 모의고사인가 바로 적어 수능은 아니고 바로 모의고사인가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그 큰 회사가 그 대기업이 이거 가지고 한글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건 브랜드예요. 브랜드를 당연히 여러분 할 수 있죠. 그죠? 잘 봐놓으세요. 이런 것들 틀리시지 마세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다와 피우다가 지금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제가 중요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래쪽을 조금 알아두셔야 아래쪽을. 그래서 위부터 할까요? 소나기가 오려는지 먹구름이 검게 피다. 피었다가 아니라 피다. 그러면 여기 뜻 보세요. 구름이나 연기 등이 커지다는 피다예요. 구름이나 연기 등이 커지다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그래서 먹구름이 피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래 보세요.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보낸다. 그랬더니 우리 책에 아편을 피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아편을 피워요, 저희가. 이거 말고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담배예요. 담배가 많이 나오죠. 누가 아편을 이런 이상해요. 담배를 뭐하다? 피우다. 이렇게 된다고요. 피다가 아니라 피우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빨아들였다. 연기를 빨아들였다 내보내다. 이런 쪽에서는 피우다가 되는 것이고 빨아들였다 내보내다 아니고는 다 피다 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우다고 그 다음에 우자 들어가서 어자 들어가니까 피웠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폈다 아니라 피웠다 이렇게 가겠죠 여러분. 그쵸? 이것도 잘 보세요. 피다 피우다 이렇게 조금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깨치다와 깨우치다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치다 깨우치다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독해의 원리를 깨치다. 내 스스로 깨치다죠. 그쵸? 그래서 깨치다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쓰면 깨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준말로 간다면 뭐예요? 깨치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깨쳤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요. 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깨우쳐 걔한테 깨우쳐 준 거죠. 그죠? 깨달아서 걔한테 알게 하다. 걔 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게끔 만들다. 그러니까 사동이 있겠죠.
사동의 의미가 있겠죠. 사동의 의미가 있는다. 그랬을 때 깨우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본형이 뭐가 돼요? 깨우치다. 내가 동생을 깨우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과거형으로 간다고 한다면 깨우쳤다. 이렇게 가시는 거겠죠. 그렇죠? 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가 뭐 알게끔 하다 랄 때는 우자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깨쳤을 때는 깨치다. 이렇게 간다. 그다음 여기요. 배다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몹시 아프게 하다. 이렇게 배다. 아니면은 뭐 마음이 몹시 아프게 하다. 이럴 때 가뜩이나 빈속은 칼로 애는 것처럼 쓰렸다. 그러니까 뭔가 배다 이런 뜻으로 갈 땐 그냥 배다로 쓰인다고요. 애다로 그냥 애다. 이거 왜 이래? 애다로 쓴다고요. 요거. 애다로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요것만 봐놓으시면 돼요. 바람에 살이 에이는 듯한 추였다. 애다는 여러분 정말 살짝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거의 대다수는 애다예요. 그런데 무슨 의미가 강하게 있을 때 바람에 의해서 살이 에어지는 듯한 지금 느낌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예요? 에어지다. 그쵸? 에어지는 듯한. 그다음에 그래서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어지다 이런 형태가 들어갈 때만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만 에이다라고 간다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에다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가 되는 거냐? 바람에 의해서 살이 에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지다의 형태가 좀 들어갈 수 있을 때만 얘만 갑니다. 얘는요. 정말 살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에다로 가시면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쪽은요. 이쪽이 조금 약간 특이한 형태입니다. 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보세요. 밤을 새우답니다. 맞죠? 밤을 새우다예요. 그런데 밤이 새다 있어요. 밤이 새다요. 그날 밤이 새도록 그럼 뭐예요? 날이 밝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밤이 새다는 그쵸? 그래서 밤이 새다는 있어요. 날이 밝아오다의 뜻으로 다시요. 여기다 한번 쓸까요? 밤이 새도록 그쵸? 밤이 새다 이거 있고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밤을 새우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을과 이의 차이입니다. 반드시 봐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맞고 요거 맞습니다. 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우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우예요. 이것도 꼭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밤이 새다 되고요. 요거 밤이 새다라는 건 날이 밝다라는 뜻이니까 날이 밝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될 수가 있지만 얘는 내 스스로를 지금 밤을 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동문의 표현을 반드시 써줘야 된다. 요런 얘기들입니다. 다음입니다. 배다 있네요. 배다도 되게 복잡한 내용들인데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정도까지만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이로 가는 겁니다. 어이 이렇게 갈 때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르거나 가르다. 내가 칼로 살을 베다, 풀을 베다. 뭔가 이렇게 자르는 느낌들이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배다 요걸로 봐놓으셔야죠. 이 배다 같은 경우에서는 종이에 기름이 배다. 그 다음에 무슨 옷에 어떤 냄새 같은 게 스며들다. 그 다음에 버릇이 되어 익숙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정서가 배어있다. 어느 쪽이에요? 이쪽은 칼로 도려내다. 자르다. 이 뜻이 없는 건 다 이쪽이죠. 그죠? 요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뭔가 이렇게 칼로 상처내거나 베거나 이렇게 자르거나 그러면 다 위쪽으로 가시고요. 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선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거 냄새요. 그죠? 그래서 배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배이다 이게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담배 냄새가 옷에 배였다 틀린다고요. 이다가 없다고요. 여기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에 이는 없습니다. 요 라인에 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면도하다가 내가 면도날에 털이 베어졌어. 내가 면도날에 의해 가지고 턱이 베어졌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베이었다 이렇게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뭔가에 자르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자르는 건 배다지만 근데 그거에 의해서 내가 당한다는 의미가 들어갈 때는 요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배다 같은 경우에서는 향기가 배어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향기가 그냥 스며드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다요. 제일 중요한 거, 요 단어가 없다는 거. 요 단어가 없다는 거. 요거 꼭 봐놓으시기 바래요. 요쪽입니다. 그다음 냄새가 배다는 아이로 쓴다는 거. 저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말 잘 생각해놓고 따로 주의 깊게 공부해놔야 되는 그런 어휘들이었습니다. 1번 문제에서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문제 너무 좋은 문제니까 꼭 정리해놓으시고 공부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갑니다.
다음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을 갖다가 묶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써놨어요. 이렇게 됐는데 답 1번입니다. 요것만 할까요? 순염소 이렇게 됐습니다. 수수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세 개죠? 뭐였어요? 그렇죠. 양념쥐죠. 양, 그 다음에 염, 그 다음에 쥐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북이 이와 희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 일단 얘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맞아. 이런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봤어요. 나머지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완벽하게 맞는 것과 완벽하게 틀린 것을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답률입니다, 여러분. 요거 율이 나왔죠? 그럼 뭐 아니면 뭐예요? 율로 쓸 것인가, 률로 쓸 것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두음 법칙. 그죠? 그래서 이걸로 쓸 것인가, 이걸로 쓸 것인가 둘 다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 때는 무슨 단어가 필요하다? 빈도율. 오케이. 요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빈도율이라는 게 뭔데요? 율로 쓰는 거에 모든 원칙들이 다 나왔죠? 뭐와? 니은과. 난 뭘로 끝났을 때? 받침이 없을 때. 모음으로 끝날 때. 그죠? 그러니까 니은 받침이나 아니면은 뭐예요? 받침이 없을 때. 받침이 없을 때는 뭘로 쓴다? 율로 쓴다. 이렇게 나왔죠? 나머지는 다 률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네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률이요. 맞네요. 이 단어. 그러니까 너는 완벽하게 맞아. 요런 것들 표시하셔야죠. 그 다음에 얘보다는 얘예요. 공깃밥입니다. 공깃밥. 밥이요. 밥은 우리말이에요. 밥은 우리말이에요. 한자로 밥이라는 게 없어요. 공기는 있지만 밥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뭐예요? 얘가 뭐예요? 하나의 단어. 명사 플러스 명사.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그대밥사죠. 맞죠? 끝. 그러면은 뭐가 돼요? 공깃밥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옷이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될 조건입니다. 공깃밥 시옷자 들어가야 됩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소주자는요. 소주와 잔이요. 소주와 잔이요. 시옷자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시옷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한자 플러스 한자 보시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예요. 시옷자는 한자 플러스 한자어에서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자 플러스 한자어에서는 시옷자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소주요. 한자어예요. 잔이요. 한자어예요. 둘 다 한자 플러스 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쓰면 안 되고 소주, 잔 이렇게 쓰셔야죠. 얘 틀린 거예요. 그죠? 얘 틀렸다는 게 나와야죠.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여기서 시옷 쓴 거 보시면서 이것도 시옷하고 관련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슬보슬이라는 걸 알겠고요. 그 다음 염염불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요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 한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자 썼어요. 한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염자예요. 여기 요거 이렇게 쓴 거요. 얘는 다시 빼내가지고 생각할 염자예요. 생각할 염. 그러면은 내가 자꾸 생각이 나서 잊지 못한다의 뜻이에요. 자꾸 생각이 나서 잊지 못한다. 맞죠? 그랬을 때 뭐예요? 첫 단어만 이응으로 가고 맞죠? 두음 법칙. 근데 두 번째 음절부터는 자기 음으로 돌아온다. 염염불망 맞아요. 근데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연연불망이요.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앞에 거 두 개 연연이죠. 근데 얘가 어떤 연이라고 써져 있는 거면 그리워할 연 이런 거거든요. 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예외적으로 뭐 한다? 두 번째 거를 니은으로 쓰지 않고 이응으로 써요. 연연불망이에요. 두 개 꼭 비교해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뭐예요? 미음으로 나올 때는 여, 그쵸? 이응, 니은. 근데 니은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연연 이렇게 쓴다. 두 개 꼭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아랫게 예외예요. 아랫게 예외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소주차례 틀렸습니다. 저것도 같이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어척 빼기예요. 어척 빼기. 빼기들 좀 봐놓으셔야죠. 그쵸? 빼기, 어척 빼기 이런 것들 있고 욱신거리다요. 기역이잖아요. 기역 뒤에는 된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 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얘는 좀 틀렸다. 얘는 좀 헷갈린다도 얘가 틀렸다라는 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1번 되겠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 뭐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위로 쓸래 위수로 쓸래 막 이런 거라든가 수로 쓸래 아니면 수수로 쓸래 이것들은 표준어 쪽에서 나왔고요. 얘는 유리냐 느리냐 두음 법칙에서 나왔고요. 이 시옷 같은 건 사이 시옷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선 겹쳐졌을 때 예외적으로 되는 거 두음 법칙과 겹쳐진 소리 두 가지에서 같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빼기로 발음될 때는 빼기로 쓴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기역 비읍 뒤에는 뭐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된 소리가 난다도 쓰지 않는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합쳐져서 맞춤법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조항들이 합쳐져서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꼭 봐놓으시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얘 하나만 볼게요.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말씀드릴게요. 사이시옷입니다. 시옷이요. 사이시옷이요. 다시 말해가지고 시옷자 쓸 때요. 시옷자 쓸 때는 이럴 때 쓴다거든요. 이럴 때 쓴다. 그죠? 그래서 시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옷이라고 하는 건 이럴 때 씁니다. 근데 이럴 때 못 씁니다를 알아두는 게 더 쉽다 그랬죠. 제가. 이럴 때 못 씁니다를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랬을 때 사이 소리가 나야지만 시옷자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거꾸로 사이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 사이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세요 라고 그랬죠. 사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시옷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 요거 요렇게 해놓은 거 옆에 있는 것들은 못 쓴다는 소리예요. 못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사이 소리가 나지 않는 단어들 외우세요. 뭐 있어요? 그쵸? 맨 처음에 우리가 뭐 했으면은 머리말, 꼬리말, 그쵸? 인사부터 하자 그랬어요. 인사말, 그쵸? 시옷 못 들어가요. 그 다음 머리꼬리, 머리말, 그 다음에 꼬리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예사. 그렇죠. 말소리, 예사말, 예사소리. 그 다음에 뭐해서 뭐 먹는다? 농사 지어야죠. 뭐 먹어요? 피자집.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좀 더 합시다. 유리잔. 그 다음에 기와집. 이런 것들 조금 더 더해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얘네들은 다 시옷자 못 쓰는 애들입니다. 쓰면 무조건 틀려요. 그냥. 이 단어부터 먼저 찾으시라고요. 됐고 두 번째입니다.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이거 저한테 아직까지 물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합성어요. 사이 시옷은요. 합성어에서만 일어나요. 시옷은. 그런데 사이 소리요. 사이 소리요. 사이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합성어에서 일어납니다. 사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맞죠? 근데 모두 일어날 수 있어요? 접두사 파생어요. 접두사 파생어에서도 일어나요. 그쵸? 접두사 파생어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애들이 나타날 수 있느냐? 막 플러스 1이요. 보세요. 막이요. 막이랬다. 막. 그쵸? 되는 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자음 플러스 이하여 요요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닐. 그 다음 얘가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닐. 구두발이 마녀 만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니은자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니은 첨가가 됐죠. 그러니까 사이 소리는요. 소리는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 시옷은요. 뭐에서만? 합성어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파생어 절대 안 돼요. 파생어 안 돼요. 사이 시옷만 합성어에서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해님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왜? 님이 전미사니까. 전미사니까 파생어 쪽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나라님 요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세 번째요.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예사소리일 때만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사소리일 때만. 근데 이것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최종 정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말이 모음이고요. 그쵸? 뒷말이 이래 할 때는 시옷자를 쓸 수 있다예요. 그쵸? 이래 할 때에는 앞말이 모음이면 그러면 여러분 앞말이 모음에서 이제 시옷자 쓸 때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앞말이 모음인데 뒷말이 모일 때 마녀일 때 당연히 쓸 수 있죠. 당연히 쓸 수 있죠. 뭐였어요? 2 플러스 몸이요. 그죠? 이랬을 때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쓰는데요? 잇몸 이렇게 발음되잖아요. 니은이 첨가되죠. 니은 첨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요? 잇몸 당연히 되죠. 여러분. 시옷자 쓸 수 있어요. 그죠? 이거에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모일 때 이일 때
이일 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 플러스 입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깬 그 다음에 뭐예요? 립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어떻게 써요? 깻, 입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 맞죠? 시옷자 쓸 수 있다고요. 뭐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시할까요? 니은 첨가니까. 니은 첨가니까 이거 시옷자들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사이소리가 낮다는 거 표시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 이 세 번째만 따로 빼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쟤는. 앞말이 모음이고 뒷말이 뭐가 들어갔대? 자음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자음들? 예사소리 라인들이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를 갖고 있는 걔네. 그죠? 그쪽에서 뭐가 돼야 된다? 예사소리니까 얘네들에서만 요네들이 붙었을 때 그럴 때만 뭐가 되더라? 사이시옷자가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될 수 있는 거냐? 배 플러스 사공 이렇게 되는데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배, 싸공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요. 그랬더니 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배, 사공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요? 여기 싸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여기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발음해서 뭐까지도 인정한다? 뱃사공도 인정한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저 세 번째 조항은 여러분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얘도 있고 얘도 당연히 있어요. 얘네들 말고 요것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얘만 된다라고 하는 건 뭐는 안 된다. 크트푸츠 안 돼.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뒤에 얘 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끝에 밥 사줘. 얘네 오면 안 돼. 시옷자 쓰지 마.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맞죠? 그래서 위에 거를 한번 얘기한다면은 위층 이렇게 됐을 때 얘는요. 위층 이렇게 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 아시겠죠? 아래에 있는 거 얘네 같은 경우에서 뭐 할까요? 뒤뜰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뒤뜰 이렇게 쓰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본래대로 층으로 본래대로 좀 소리가 센데 또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들이거든요.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요. 둘 중 하나 우리말이에요. 한자 플러스 한자어들 안 된다는 거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한자어들이요. 뭐 있다? 간,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수. 그쵸? 낮게다 셀 숫자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한자어들입니다. 옆에 한자어가 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만약에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봐요.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느냐? 1번부터 봐요. 1번부터 봐요. 얘네 있나? 이거 봐요. 얘네 있나? 이거 봐요. 일단 얘네는 무조건 빼야 되니까. 그 다음 뭐 보느냐면은 4번 봐요. 4번은 그냥 꽁충 떠서 봐버려요. 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한자 플러스 한자어인가? 이걸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합성어인가? 그 다음에 예사소리 이런 거 보신다고요.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 예외죠. 예외죠. 요거 꼭 잘 봐놓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자 플러스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자 모들 들어가는 거 시옷자들 들어갈 수 있는 애들. 시옷자들 들어갈 수 있는 애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그렇죠. 차 타고 세수해. 기억나시죠? 차, 타, 고, 세, 수, 회. 제발이요. 사 타고 세수하면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차 타고 세수회를 막 신나게 막 차 타고 세수회 막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고 타니 타가 뭐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써놓고 하셔야 돼요. 착간, 퇴간, 곡간, 세수, 그다음에 새빵, 횟수, 그다음에 숫자, 횟수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차 타고 세수회만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었습니다. 두 개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자어 문제였습니다. 3번은 그냥 한자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도 못 읽으면 한자를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맨 처음에 이 정도 오열 얘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매점 그 다음에 침선 독재 외로움이 독재가 아니죠. 아이고 독재자들은 얼마나 외로운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점점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두 단어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야 되죠. 독재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고독 이런 식으로 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쓰셔도 되고요. 다 해설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읽으셔서 예 아닙니다. 4번입니다. 예요. 한자는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조금씩 내가 외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자는 한꺼번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웠는데 안 나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근데 뭐는 맞춰야 되냐면 남들 다 맞출 수 있는 한자는 맞춰야 돼요.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게 딱 나오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딱 봤는데 불구하고 와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치는 겁니다. 웬만큼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맞춘다고요. 그러면 성적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거 당락이 좌우됩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같이 나가버리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공부하신 분들이 나 이거 알아. 이거 나왔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에서 내가 틀리잖아요. 아무리 어법을 다 맞추던 비문항을 다 맞추던 문법을 다 맞추던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정말 약간 복불복의 개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어느 정도까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얘네들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좀 틀렸다. 한자 공부가 정말 너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이요. 4번입니다.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좀 잘라서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요.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학문의 진리탐구 이외에 다른 목적이 앞장설 때, 다른 목적이 섣불리 앞장설 때, 서둘러 앞장설, 성급히 앞장설 때, 잘 모르겠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근데 좀 확률은 여러분 섣불리겠죠. 2번 나왔잖아요. 아니 이런 거라도 좀 보셔야죠, 여러분. 2번 나왔으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내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니은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니은에서요. 뭐뭐 찬연함을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문제다. 그랬더니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짐짓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즉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과연이에요. 왜요? 과연 뒤에는 과연 뭐뭐 할 수 있을까? 뭐가 와요? 의문형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부사어를 갖다 잘 보시라는 거예요. 부사어와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왔죠. 과연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죠. 뭐예요? 의문형. 서술어 부분이요. 부사어와 서술어 부분의 호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네 두 개의 호응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안 되는구나. 즉 뭐뭐 한다는 말이다고 짐직 이렇게 하다라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로 가가지고 또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탐구가 학문의 유일한 목적일 때, 그 다음에 매진할 때, 그게 목적일 때, 그게 매진할 때, 그러면 역적 관계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반대 관념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나 얘고, 얘네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극복하는 기백을 길러줄 것이요. 또 우리의 인격 완성을 하는 길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얘네들도 반대의 개념이 아니죠. 비슷한 개념으로 가셔야죠. 이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 1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앞에 뒤를 갖다 문맥적으로 보셔가지고 그리고가 들어가는지 그런 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얘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1번 정도는요. 봐놓으실 수 있으면 돼요. 5번이요. 문장 부호가 나왔네요. 문장 부호입니다. 네. 쌍점은 의존명사 대일 자리에 쓰인다. 맞죠? 그랬을 때 띄어쓰기 잘 봐놓으시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청군, 그 다음에 대, 그 다음 뭐예요? 백군, 오케이. 쌍점으로 쓸 때는 앞뒤가 띄어쓰기가 다 붙여져야 되죠. 그런데 모일 때 청군, 그 다음에 한글로 대가 들어갈 때 대, 그 다음에 백군 이렇게 할 때는 두 개가 다 뭐 해야 된다? 띄어쓰기 해야 된다. 여기는 붙여쓰기, 여기는 띄어쓰기. 숫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요. 숫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요. 뭐 65대 60 해도 다 붙여쓰고 65대 그 다음에 60 해도 얘도 다 띄어쓰고. 그죠? 봐놓고요.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를 표시한다. 네, 맞습니다. 소가로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거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소가로가 원문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이해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거는 소가로가 맞습니다. 근데 원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원문에 대한 이해, 원문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대괄호였어요. 대괄호. 대괄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괄호와 소괄호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독일의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보충적인 설명을 할 때 맞아요. 소가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요. 커피 이렇게 나왔을 때 커피 똑같은 발음이 되면은 소가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요거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죠? 아래에 있는 거 보세요. 그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원문에 한글이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요. 이 그냥 지문을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좋아요. 이 지문을 그냥 알아두시는 게. 혹은 원문에선 한글이라고 함 이렇게 써져 있으면 더 좋고 더 좋고. 근데 그것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라고 하는 걸 모르잖아요. 원문에서는 그게 한글을 지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뭘로 간다? 대괄호로 간다. 그죠? 내가 쓴 게 아니라 원문에서는 이걸 지칭하고 있어.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에서. 원문에서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경우에 이렇게도 나와요. 원문에서는 한글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좋고요. 그죠? 이렇게 쓸 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으냐면 손발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이쪽으로 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족.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얘는 수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얘는 손발이라고 부르고 있죠? 뜻은 똑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표기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발음도 다르면 대괄호로 간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원문에서는 이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중괄호는 열거된 행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다. 네, 이거는 학교 이렇게 하고 에 가다, 학교로 가다, 학교까지 가다, 학교만 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네 번째 거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5번이었습니다. 자, 문장보 요 정도에서는 틀리시는 거 아닙니다. 하시면 안 돼요. 다음 6번입니다. 어법 문제였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괜찮은 문제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1번을 이게 4번을 맞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1번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때문에 틀렸다? 뻐개느라. 이런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있어요. 뻐개다 있어요. 하루 종일이 틀린 거죠. 뻐개다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 이거 틀렸어. 그런데 다 뻐개다 해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뻐개다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뻐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게요? 빠개다도 있어요. 내가 뭔가를 놔두고선 두 조각을 내다 빠개다도 있어요. 그거 빠개버려. 이거 있어요. 빠개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빠개다. 얘네들은 존재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이 틀렸어요. 하루 종일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루 띄고 종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을 여기서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정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 종일을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하루 종일이 안 보이고 뻐개다로 했는데 맞추긴 맞추죠. 찍 긋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죠? 아주 그거는 운이 좋았던 거죠. 두 번째요. 요게 나왔네요. 요게 나왔고요. 뭐가 나와야 돼요? 요요. 맞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연결어미 이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요. 연결할 때 연결하면은 뭘로 쓴다? 요로 쓴다. 특히 이요 같은 걸로 쓴다. 뭐가 됐을 때 쉼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종결어미요. 종결어미는 뭘로 쓴다? 오로 쓴다. 그 다음에 보조사요. 보조사는 뭘로 쓴다? 요로 쓴다. 맞죠? 그래서 연결하면 저게 나왔으니까 쓰지 않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 가셔야 되는 거요. 오늘은 너무 추워. 이랬어요. 오늘은 너무 추워.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지. 요거 아래쪽이요. 죄송해요. 오늘은 너무 추워. 이렇게 얘기했죠?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맨 마지막에다가 요. 이거 빼도 상관없는 거. 이거 보조사. 빼도 상관없는 거 보조사. 그쵸?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요. 어서, 오십, 시. 그 다음에 뭐예요? 오. 뺄 수 없는 거. 어서, 오십, 시라는 말 없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어미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 오. 그죠? 잘 봐놓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요. 그래서 요거는 요로 다 바꿔야 되니까 얘도 틀렸다. 얘도 틀리고. 케케목은 너무 유명한 단어죠? 어이 어이로 가야지. 여이 여이 아닙니다. 소화 붙였다. 이것도 잘 봐놓으세요. 그쵸?
죄다 끄집어내서 쏘아 붓이다예요. 쏴서 그 사람한테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에 비수 꽂게끔 만드는 거죠. 쏘아서 붙이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끔. 그쵸? 쏘아 붙이다. 요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다음 요거요. 4번이 맞는데요. 사스 맞아요. 사스 맞아요. 이게 계속 야 이런 게 어딨어. 셔츠야. 네. 셔츠도 있고 사스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외래어 표준어를 외래어법 표기법을 외우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들 다 있는 거 당연하고요. 얘도 있고 둘 다 있다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봐놓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얘네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그다음 하나 더요. 어법에 맞는 문장은 이거 할 때요. 여러분 제발요. 번역투 말투는 찾지 마세요. 번역투를 먼저 가시면 안 돼요. 찾다 못 찾으면 맨 마지막에 번역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번역투는 보통 이쪽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한다면요. 어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어휘. 그죠? 그래서 뭐다? 어휘를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찾으시고요. 띄어쓰기 이런 것들. 그죠? 요것들에서 거의 가요. 아니면은 호응이요. 호응이요. 주어와 서술어 호응, 부사와 서술어 호응, 호응이요. 요 정도 구분하시는 겁니다. 번역투 말투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어법에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걔네끼리 따로 나와요. 번역투의 말투로 알맞은 것은 걔네끼리 따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해달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7번입니다. 얘도 한자 하셨어야 돼요. 1번이죠. 이거 보통 몇 번 하는 제가 몇 번 받느냐면요. 3번 아니면 4번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왜냐 이거를 좀 읽었어요. 부정적 이거 좀 읽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3번 4번이요. 그래서 제가 왜 3, 4번을 하셨어요? 라고 그랬더니 읽지는 못했는데 불구하고 1번은 그냥 아닌 것 같았대요. 왜? 한자는 1번이 답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시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두 가지 복합된 거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 소리는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진다. 무슨 말이야? 인간의 언어는 뭐라 했어요? 우연적이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한국인은 꽃게우라고 하고 반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이랬어요. 한국은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말했죠. 언어의 특성이죠. 뭐예요? 자의성이요. 언어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걔네 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 또 똑같은 꽃이라는 걸 놔두고 우린 꽃이라고 쓰고 그들은 플라워라고 한다. 이것들 다 이 얘들 같은 경우에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성이요. 또 뭐도 볼 수 있어요? 우연적. 말과 그거의 의미는 여기 보세요. 어떤 소리와 그 소리가 나타나는 개념 간의 관계는 우연성이다. 그죠? 자의성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소리와 의미는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우연성이다. 우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필연적이지 않다. 계속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성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부분이 자의성이죠? 자의적 요거를 고르시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동물에 얻어온다는 것은 그냥 필연적으로 그냥 걔네들은 그 소리밖에 낼 수 없으니까 그냥 반대되는 말로 그냥 필연적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답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성을 고르실 수 있었어야 돼요. 자의성.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나타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8번이요. 8번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봤더니 이거 뭐냐면 글은 쉬워요. 글은 쉬워요.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풍부하게 주고 그 다음에 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인색하게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린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등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양반집에서만 등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중요한 거. 답 몇 번이라고요? 3번. 어디 나왔어요? 여기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옛날에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에서 구하고 항복한 오랑캐 장수 속에서도 데려오고 또 도둑 가운데서도 끌어올리고 라고 했어요. 도둑 가운데서 한때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데려와가지고 인재라고 한다면 쓴다라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죠? 도둑이라도 쓴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더러 고지기를 등용하기도 한다. 아주 하찮은 일하는 사람들도 공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답 몇 번? 3번 되는 겁니다. 그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들리더라고요. 나쁜 일, 도둑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에도 재주가 있다면 등용해야 된다. 네, 그렇게 썼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리시더라고요. 꼭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입니다. 얘도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얘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통일성을 고려한다고 그랬었죠? 여러분 핵심이 되는 문장은 어디 아니면 어디다? 맨 첫 문장 아니면 끝에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보시는 거죠. 동영상 역사의 큰 변화에 있어서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동영상 역사라는 건 동영상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을 봤더니 막 영화가 계속 나와.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동영상 역사라는 게 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큰 변화에 있어서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디지털 기술, 뭔가의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술은 뭐예요? 영화의 큰 변화를 주었다. 그죠?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디지털 기술이 있는데 그게 영화에 영향 준 거구나. 큰 변화 준 거구나. 영향을 준 거구나.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또 한 가지요. 아까 제가 이 영화라고 썼지만 아니구나. 영화라고 쓰지 말고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동영상 역사라고 그대로 쓸게요. 동영상 역사에 큰 변화를 주었다. 역사에. 그쵸? 이렇게 됐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동영상 역사 얘가 뭐가 되는 거냐? 영화요.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중에서 여기서는 아랫부분 계속 보면은 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예요? 몽타주요. 몽타주요. 그래서 여기 몽타주 기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을 고려할 때 색착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몽타주가 영화에 어떤 영향 끼치고 말고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이 아닌 거 빼시면 된다고요. 말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그죠? 그래서 얘네들 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동영상 역사에 큰 변화를 있어서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기술이다.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공된 사진이라면 재구실한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것이 가공된 영화 영상이다. 이건 뭐 줄 쳐져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재구성된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것이다. 계속이요. 영화라는 것은 실감나게 한다. 현실을. 맞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거 읽는 것보다 영화 훨씬 더 실감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본래 영화는 현실을 기록하고 저장하는 매체로 출발하였는데 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동영상 역사는 현실 기록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근데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몽타주라는 게 나타나면서 어떻게 해요? 미디어 현실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기여했잖아요. 몽타주라고 하는 어떤 뭐가 돼서 디지털 기술이 영화라고 하는 거에 미디어 현실을 구축하였다. 얘가 영화의 미디어 현실을 구축하였다. 영향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게 뭐니까 이게 기술이라고요. 이게 기술이잖아요. 이 기술이 영화에, 그쵸? 동영상 역사의 역사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미디어 현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화랑 똑같은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몽타주는 영화나 사진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의 표현기법으로 사용된다. 틀려요. 문학기법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학기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몽타주라고 하는 게 영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런 걸 얘기해야지 문학작품하고 관련된 얘기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 되는 겁니다. 다음 니을 보시면요. 몽타주는 기술이죠. 미디어 기술이요. 미디어 기술은 물리적 현실이라는 시간 배열에 영향을 줘가지고 영화라고 하는 아까요 동영상이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현실을 구현해냈다. 기술이 영화에 영향을 줬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주된 의미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답 3번입니다. 됐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10번까지, 10번까지죠, 저희가. 10번이요. 외래어 표기법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근거, 이거 외래어 표기법 요즘에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랬더니 외래어 표기의 근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면 외래어는 국어에 24자모다.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이 없다. 시옷 있고. 잘했네.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따로 정한다. 그렇지. 중모음은 살려서 적대. 오는 오로 적고. 그렇지. 그렇지. 다네. 답 4번. 다 틀립니다. 매번 그럼 다 답이 다 맞아야 돼요. 이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뭐를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위에 단어.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거. 얘에서 볼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얘를 설명하는 게 뭐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랬을 때요. 두 가지요.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얘 무조건 맞아요. 지금 이상한 글자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막 이런 글자라든가 막 이런 거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맞죠? 아니면 막 디귿시옷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으로 들어갔으니까. 되셨죠? 어떤 글자라 하더라도. 두 번째요. 받침은 이렇다. 그럼 받침이 있는지 보세요. 근데 받침이 얘하고 그다음 뭐 쓰였어요? 얘 쓰였죠? 그러면 걔네만을 적는다. 맞다고요. 맞다고요. 받침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받침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1번하고 2번은 항상 따라가요. 항상 따라가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굳어진 외래어는 얘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리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가 굳어진 건지 알아야죠. 굳어진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얘 발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들이었어요. 너무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랬을 때 발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뭐예요? 아에다가 약간 이렇게 위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거 멀릿. 그래서 뭐야? 암멀릿. 발음 맞나? 영어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 뭐 하시는? 근데 암멀릿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 오믈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발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뭐예요? 관습적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발음이 맨 처음에 요게 오 발음이 아니라 이게 이런 발음이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이런 거 주시면 더 좋은 거고 안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줘야 돼요. 원래는. 그죠? 그랬을 때 관용을 존중했구나. 그래. 원래 발음대로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얘 맞다고요. 그래서 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우는 오로 적는다. 맞아요, 여러분. 오우라고 하는 거는 오우로 안 적어요. 오우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오라고 적어요. 그래서 윈도우 이러지 않고 윈도 이렇게 적는다고요, 우리가. 윈도우. 이 도우로 아무리 걔네가 영어로 발음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고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우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리고 AU 이거 있냐고요? 이게 hour라고 하는 요 발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답 3번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그냥 요것만 보고 1, 2번은 가시지만 3, 4번 같은 거는 발음까지 생각해서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발음은 줍니다. 이 정도까지 될 거면 발음 주는 겁니다. 그럼 발음 줬을 때 뭐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발음하고 관련이 없는 게 들어가면 얘는 틀린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발음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읽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얘는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셨다가 나머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